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ESG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ESG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윤리경영 전문가들이 2021년은 ESG의 원년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사의 레리 윙크 CEO는 기업 경영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기업을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이끄는 리더로 규정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ESG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슈가 점점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는 2019년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천명한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에 이어서 2021년 1월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성장, 사람, 지구의 세 축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ESG란 무엇일까? ESG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지속가능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에서 출발해서 점차 환경과 사회적 책임의 영역, 지속가능 영역, 더 나아가서 ESG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ESG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한 개념입니다. 과거의 기업이 지니는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재무지표에 의해서 주로 평가되어 왔었습니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 등에 직면한 지금 최근에는 ESG와 같이 비재무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ESG 역량이 기업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관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 가능성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 가치를 중장기 시점에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ESG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겁니다. 물론 환경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의견이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 배출 절감, 한 발 더 나아가서 탄소 제로화를 당장 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환경과 탄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어가되 일단은 탄소 배출량은 절감하자는 게 대세로 자리 잡은 거죠. 이와 함께 환경 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고객 만족과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 보장과 성별 및 다양성의 고려, 노동기준 준수와 직원 참여 독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사회활동에 동참해야 되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과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 ESG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상식이 됐죠. 따라서 ESG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기업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배경까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SG가 부상하게 된 배경은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 규제 등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만 봐도요, 존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했던 화석 연료 사용과 관련한 파리 기후협력에 복귀하였고 2050년
전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세계 각국의 정부도 ESG 관심도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2021년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선언하는 등 행정 정책과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회사 및 기관 투자자 역시 투자 가치 판단에 있어서 ESG 지표를 반드시 참고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국내외 연기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ESG를 투자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린과 친환경, 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한데요. 최근 한 온라인 쇼핑 회사에서 근로자 사망 사건이 빈발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노동인권이 최악으로 드러나자 이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강하게 전개되는 사례가 있었죠. 더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SG의 개념 그리고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SG가 왜 기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